매일 오전 11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장중 전략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경제매매 방송, 오늘 방송 진행 맡게 된 윤지은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가 예상치를 1%포인트나 웃돌면서 2년 만에 가장 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한 성장에 미증신을 랠리를 보였으나 성장과 함께 따라 올라가는 게 바로 물가죠.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연준의 내년 물가 안정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은 우려가 되겠습니다. 또 소비는 증가하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있는 현상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주가 선물 지수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S&P 500 지수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죠. 오늘 환율이 또 사실상 연고점을 터치한 후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나서자 진정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17원 넘게 내린 1,463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금 전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해외 주식으로 번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원화 약세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 속에 이런 정책들이 환율을 더 안정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국내 투자도 더욱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4%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 지수는 0.17% 하락하고 있는데 수급 보시면 지금 현재 개인만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관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 외국인이 점차 매도세를 줄여나가면서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가 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상승, 현대차가 오늘 제법 강합니다.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 현대 무벡스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주면서 16%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관련된 테마주 중에 하나죠.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지금 15%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한산한 편이고 거래도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의 시장은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한유민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캐스터님 모시고 잠시 후에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올게요. 네, 경제맥 캐스터 이하영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산타가 온 듯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3분기 GDP 지수가 4.3%를 기록하면서 4거래일 연속 산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 온기가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줬을까요? 자세한 시장 상황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보시면 코스피 0.25% 상승한 4,1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4% 하락한 9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조 원을 넘게 사들인 외국인과 기관이었죠.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 방금까지 매도였지만 지금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고 기관은 2,000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홀로 2,000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홀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자율주행 2차 전지 섹터 흐름이 좋은데요. 첫 번째 종목 퓨런티어 보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로봇주, 자율주행주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사업부를 인수,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전반에 자율주행주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 상승한 15,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퓨런티어의 상승 이후 테슬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이런 전장용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42닷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을 알린 두산 보겠습니다.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활용해서 약 9,500억 원의 실탄을 확보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SK실트론 인수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역시 이번 결정으로 인수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두산 장 초반부터 4% 넘게 오르면서 현재 4.23% 상승한 8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눈을 돌린 두산, 오늘장 어디까지 이어질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로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엔캠이 빨간불 켜는 모습인데요. 오전에만 21% 급등 찍었고요. 현재 엔캠은 11% 넘게 상승하며 7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캠이 CATL과 35만 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분량이 작년 엔캠의 연평균 공급량의 5만 톤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규모는 현 시세 기준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엔캠의 연간 매출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또 이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흐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제 연말까지 3거래일을 앞둔 우리 시장 경제 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하영이었습니다. 네, 이하영 캐스터 통해서 지금 장중 시황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들어보고 한유민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 전략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승, 코스닥 지수는 하락 중인데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세로 좀 돌아서 줬습니다. 외환 당국이 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이 때문인 것 같고 아마 외국인들의 유입이 환율 진정 탓에 외국인들도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올해 초나 이제 작년 12월 정도에 저희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500원을 돌파하는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IMF 시대를 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랐지만 현재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이 지금 탄탄하고 외환 보유액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조금 나서 준다면은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26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즘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 수급이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좀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보면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담는 거지 다른 종목을 지금 좀 많이 담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조금 2026년 좀 환율이 안정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이 환율이 지금 고환율 상황 속에서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이제 1월부터 또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실적 시즌에서 사실 환차익에 대한 또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1월 달에 이제 뭐 수출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이 2025년에 좀 강했잖아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저는 좀 역대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좀 높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수출 기업에서는 사실 고환율일 때 실적이 더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조금 수출 기업 위주로 조금 이제 좀 담아가는 전략. 이제 연말이라고 해서 지금은 좀 개별 종목 장세 좀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1월 달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조금 실적 위주의 조금 기업들을 좀 미리 담아놓고 1월을 맞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환율 고점이 1,5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긴 하지만 전문가님은 이제 환율의 고점을 터치하고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놔 주셨고요.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만 집중됐던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 환율이 안정된다면 외국인도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차익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나 전력기기 기업들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룰 예정이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안내해드리는 더 많은 정보들을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는 더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무백스가 대표적으로 13%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한라캐스트도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무백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굉장한 슈팅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 현대차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자동차주 전반적인 모멘텀 어떻게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실 좀 눌려있던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은 이 자동차 섹터에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서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들면서 수급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이제 로봇 사업으로의 이러한 신사업으로의 진출, 이러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사실상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로봇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점을 찍었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현대 그룹 계열사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요즘 현대차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자동차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봐도 좋을 이슈들이 더 남아 있겠습니다. 일단 유류세 그리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기한을 인하 기한을 연장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개소세 인하를 통해서는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43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 자동차주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자동차주 섹터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지금 정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친증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올해 너무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거는 사실상 그러한 로봇 모멘텀이나 뭐 자율주행 모멘텀이 아니어도 네. 사실상 오를 수 있는 부분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로봇 사업이나 자율주행 산업으로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투자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현대차나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주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러한 로봇 사업에서 매출이 찍히고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더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를 우리가 들어갈 때 지금은 좀 단기적인 슈팅을 바라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 자체가 이제 로봇 사업으로의 진출까지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한 급등세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의 GF의 에이다스 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사업 확장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만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이 상당히 성장을 하면서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 하만이라는 기업을 이 스피커 기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그러면 그 스피커 그쪽 음성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음성 인식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삼성전자 자체가 뭐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자체가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변동성이 있어요.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좀 급등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이동이 나왔을 때는 좀 조정도 깊게 나오고, 요즘 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 지금 10% 급등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신규로 내가 접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도 여기 24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윗꼬리 달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신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거래량 실려서 올라갈 때 차라리 이러한 돌파 매매를 통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장이 자체가 고점에 이제 와 있는 상황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연속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루는 뭐 자동차 섹터 수급 들어오고 또 다음날 뭐 조선, 뭐 반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급등으로 마감을 시켜놓고 다음날 또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려고 해도 좀 변동성이 심한데, 하지만은 그 실적이 찍히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동성이 흔들리지 마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퓨런티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시장이 특히나 섹터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오늘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주,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과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합쳐지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자동차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톱픽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한라캐스트나 이 DIC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좀 슈팅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근데 이제 조금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로봇 섹터와 자율주행까지 좀 가져가기에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이 현대오토웨버도 지금 사실상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이제 현대차 계열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기업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이나 이러한 게 좋은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데도 슈팅이 나오면은 최근에는 뭐 20% 이상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눌림목 발생했을 때 담아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차트 보시고 흐름을 보시면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장에서 이렇게 십자도지 캔들 나오면서 한번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이제 또 구간이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7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한 27만 원 정도에 내려왔을 때 1차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1차적으로 진입하셔서 좀 단기적으로는 한 33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홀딩하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종목 따로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슈팅이 좋았던 종목이라면 한라캐스트와 DIC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로봇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지금 전문가님이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관련된 모멘텀과 자율주행 모멘텀이 합쳐져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몸집이 꽤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시원한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이 한 3주 전쯤에요. 저희 공략주로서 HL만도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HL만도에 대한 리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HL만도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좀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는 기업인데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감속기 자체를 지금 로봇 감속기를 개발해서 지금 현대차나 이제 뭐 조금 이제 테슬라 이쪽에 이제 공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다른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캐시카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HL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의 기존 사업에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그러한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의 도약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쉬어가다가 계단식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한 지점입니다. 55,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담아가는 전략 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L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주봉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썼을 때가 89,000원이에요. 이때가 이제 오. 2020년, 21년 이때인데 이때가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매출이 뭐 이 당시보다 지금 너무 나쁜 게 아닌 상황에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89,000원 라인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이제 뭐 55,000원 이하에서는 1차적으로 담아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 기존 공략주였던 HL만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 관련된 매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89,000원이 역사적 신고가 부근인데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저희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맥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점은 K푸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출 31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하게 돕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K푸드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상 뭐 오늘 장에서는 이제 좀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관련 이제 뭐 제빵이나 케이크 이런 쪽 종목들에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장 오전 장에 좀 강하게 올리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요즘에 이제 불닭볶음면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여기 좀 소외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지방선거도 있고 다시 한번 26년부터는 다시 소비재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아직까지 매출이 탄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할 때 지금 좀 많이 눌려 있는 이러한 음식료 쪽에서 K푸드 관련주들, 여기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좀 미리 담아 가시면서 내년 이제 좀 상반기 이때 또 소비재 관련주들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슈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 좀 밀려 있을 때 이렇게 담아 가면서 좀 26년 맞이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160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1월 달에서 3월 달 이런 상반기에 또 반도체가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또 3월 이후부터는 좀 소비재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좀 담아가는 전략 가져가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한 3월부터는 소비재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런 K푸드 관련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겠죠. 특히나 이 관련주들 중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수혜주로도 사실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굉장히 유망하죠.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K푸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대장은 삼양식품이 될 것 같고, 뭐 냉동김밥으로 유명한 풀무원이나 우양, 그리고 비비고 만두도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CJ 제일제당, 그리고 김이 또 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조미김이 지정이 되면서 CJ 시푸드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장한 삼진어묵의 삼진식품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전문가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삼양식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좀 다른 종목들보다 저는 사실 농심을 좀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삼양식품이 그렇게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네. 사실상 농심은 지금 거의 올해에도 거의 박스권에 갇혀서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농심의 실적을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더 붙어 있는 삼양식품의 주가가 더 잘 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뭐 같은 동종업이라고 봤을 때 PER 자체가 지금 삼양식품보다도 많이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심이라는 기업에서 뭐 사실상 어떠한 이러한 상품 자체만 하나만 잘 나와도 충분히 삼양식품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40만 원대에서는 이미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밀렸을 때마다 좀 담아 놓으시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양식품을 따라가서 이제 키 맞추기 정도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농심을 오히려 저는 좀 탑픽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라면 동종업계인 삼양식품과 비교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조금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삼양식품과도 키 맞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 말고도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소비재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섹터도 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이나, 네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봤을 때 화장품 섹터가 좀 강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에 강했던 이 화장품 섹터의 종목들이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래서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부재해서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내년 상반기에 또 이 소비재 관련해서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반기에 좀 화장품 섹터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반도체 섹터가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주도주였던 섹터들에서 수급이 1월 실적까지 확인하고 또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급이 조금 다시 한번 이러한 소비재 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이러한 화장품 섹터에서. 그래서 그러한 종목 중에 이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지금 미리미리 이게 좀 눌렸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가지시면 내년 상반기에 또 다시 한번 좀 좋은 수익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 섹터별로 또 강한 시기가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좋은 섹터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실적은 좋은데 그동안 수급이 뒷받침이 안 돼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한한령 해제 수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같이 내년 상반기에 유망하게 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종목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장주는 APR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APR은 사실상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 많이 안 눌렸어요. 잘 갔어요. APR만. 네. 사실상 지금 화장품 섹터들 다른 종목들 보면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APR은 그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중요 이러한 지지선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PR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 들어가시보다는 차라리 이제 다음 거래일에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화장품 섹터에서 저는 실리콘투를 토픽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사실 상반기에 좀 급등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신고가를 63,000원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30,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리콘투의 실적이 지금 나빠서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상에 이제 지금 수급이 부재해서 밀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약간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형태로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좀 화장품 섹터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3월부터 6월까지 좀 상승 랠리를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좀 강하잖아요. 화장품 섹터가 여름철에 사실 매출을 좀 많이 나오는 2분기 매출이 좀 좋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상반기에 좀 슈팅이 나오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 26년을 지금 이제 맞이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들 따라 이제 붙으면서 이제 눌러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나 여러분들도 가장 대장주로 많이 알고 계실 법한 APR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고점만 높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많이 눌리지도 않았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21선 지지 확인하고 나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실리콘투를 또 최선호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기 정도가 실적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주가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봤고 전반적인 소비재 관련주 농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맥접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기기 관련주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22일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개발 업체인 인터섹트를 약 7조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전력 확보 경쟁도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데 전력기기 관련주도 다시 봐야 될 때가 된 거겠죠, 전문가님?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AI 거품론이 또 다시 부각되면서 사실상 오라클이 문제잖아요. 네. 오라클이 계속 부각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조금 수그러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의 이제 뭐 틱톡 이제 매각건에서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오라클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느 정도 AI 거품론은 좀 수그러든 상태고 그런데 이제 또 1월 달에 이러한 또 반도체 기업들이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하면은 다시금 이제 AI 거품론을 더 잠재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주도 당연히 담아가야지만 이러한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는 전 전력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왔을 때 그럼 실적이 잘 나올 섹터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러한 전력기기 섹터에서 실적이 잘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환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는 상황에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1월 달에 발표한 실적에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수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고 좀 횡보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전력기기 섹터들이 지금 미리 담아가기 좋은 자리에 있다. 오늘장에서 뭐 강한 슈팅이 나오진 않지만 급등할 때 따라붙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횡보하면서 이렇게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뭐 로봇 섹터에서 좀 강한 슈팅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에 따라 붙으셔서 또 물리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실적이 바탕이 되는 이러한 섹터에서 좀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좀 담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좀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수그러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도체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전력기기 관련주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 업체들은 또 고환율의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상반기에 반도체, 전력기기 꼭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수급이 따라붙어 줄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때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한번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3사,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다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좀 가장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조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깊은 종목을 좀 들어가셔야 반등 시에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지만 지금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점인 거의 250만 원을 터치하고 지금 180만 원까지 지금 주가가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좀 고점 대비 좀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시에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지금 전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장에서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온 부분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라인이 17만 한 5천 원 라인인데 오늘장 18만 원대거든요. 그럼 오늘장에서도 사실 1차적으로 담아가면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12월까지 우리 대한민국 수출을 봤을 때 전력기기가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적도 거의 대부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한 상황 속에서 좀 지금 현재 조정이 깊은 상황이니까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담아 가시면서 상반기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전력기기 3사 중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주가가 많이 밀렸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이 기회다. 21선 이평선 지지 받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장에도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내내 한번 이런 종목들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짚어봤는데 잠시 후에 또 전력기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가 또 공략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쉬고 오는 동안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11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한번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선 관련주를 오늘 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전선 변압기 뭐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섹터들이 올해는 슈팅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년까지도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차 있는 상황에서도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6년, 27년까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이제 전선 기업인데 이제 뭐 전력 케이블 그리고 뭐 제어 케이블, 절연선 등 이러한 송배전망의 이제 사업 건축 설비에 이제 전선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전력과 발전사 뭐 플랜트 EPC 및 건설 사업 고객사에 이러한 케이블을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신 케이블도 같이 영위하고 있어요. 뭐 이제 강 케이블이나 랜 케이블, 통신 케이블들을 이제 통신 인프라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 이제 발전되면서 당연히 이러한 IT 쪽에서도 통신망을 더 구축하고 확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의 매출이 사실상 작년 대비해서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뭐 원전 이러한 발전소들을 또 확대해서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재생 관련된 특수 케이블을 또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AI 산업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이제 좀 뭐 안 오르지 않았고 물론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다른 전력기기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러한 산일전기 뭐 대한전선 이러한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 주가 상승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항 라인이 지금 딱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차트에서 이 저항 라인을 최근에 돌파를 시도하다가 계속 저항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최근 장에서 이런 여러 번 시도 속에서 이제 오늘 장에서 이 지지 라인은 이탈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장에서 신규로 접근하시면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카메라 인식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말씀드리고 공략 타점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바로 전선 관련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공략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이라든지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유망하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가는 자리.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타점 잡아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저희 우측 하단으로 50분까지 쭉 띄워드릴 예정이니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공략주까지도 한번 알아봤고 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해주는 시간을 네. 준비하셨다고요. 이제 이번 연도에는 제가 이제 경제맥 마지막 방송 출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제 올 한 해 이제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올해 한 해 정리하는 정도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올 한 해 이제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사실상 우리 한국 증시가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왜 강했냐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상 작년에 우리나라가 좀 증시가 2024년에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신증시 정책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배당 소득 이제 분리과세 뭐 이러한 다양한 이제 증시에 이제 좋은 호재의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상 AI 산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는데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온 상황 속에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과거를 돌이킨다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26년에는 어떠할까가 여러분들께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26년에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글로벌 뭐 AI 섹터들이 지금 실적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올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물론 반도체 섹터도 괜찮고 전력기기도 괜찮지만 그거와
이거와는 또 달리 또 조선도 실적이 탄탄하죠. 그러면 조선이나 뭐 이런 화장품 이러한 다른 섹터들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증시가 꺾일 저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좀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26년 잘 준비하면서 올해 한 해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변경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코스피 200 내 업종별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기여도가 가장 컸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이나 뭐 기계 장비인데 이제 뭐 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에 들어가 있어요. 뭐 이제 뭐 방산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나 뭐 이런 쪽의 부품들이나 뭐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반도체 이쪽 섹터가 지금 올해를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시가총액 변화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좀 월등하게 많이 오른 상황이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가량 이제 증가를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올해 초에 2025년 초에 127조였는데 지금 이제 400조예요. 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00조인데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 왜냐하면은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67%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영업이익률이 72%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TSMC보다 높은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다음 분기에 이제 전망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메모리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 이제 뭐 상반기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 순이익 자체가 거의 지금 뭐 50조 이야기도 나오고 7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 400조인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그 정도만 나온다면은 선행 PER로 봤을 때 PER이 아직 10배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이 PER 자체가 한 18배에서 20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에밖에 안 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아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눌림목에서는 담아가는 전략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 이쪽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가총액 변화로만 봐도 올해 이제 어떠한 섹터에서 상승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아직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26년까지도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기관이 좀 순매수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부터. 그러면 2025년 초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이제 순매수 추이인데, 그럼 상황을 보면은 올해 초부터 기관은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팔았다가 9월 달에 잠깐 샀다 다시 팔고 있죠. 근데 이제 기관이 이렇게 안 사줬으면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버텨주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기관이 좀 버텨준 상황에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돼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26년에 2차 상승 랠리를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좀 추가 수익률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금보다 많이 올랐네요. 코스피와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026년에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꼭 봐야 되는 게 실적 잘 나오는 반도체, 조선, 화장품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PER로 따지면 18배에서 20배 정도 된다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선행 PER로 10배도 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평가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지수가 지금 1년 동안으로 봤을 때 기관의 순매수
매수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외국인이 앞으로 또 환율 하락에 따라서 더 들어오게 된다면 2차적인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오후장 전략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니 지금 마지막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